믿음에 한계를 두지 말라. 나를 사랑하라는 내용입니다. 믿음에 한계를 두지 말라. 캘리포니아에 도착해보니 차가 필요했다. 나는 한 번도 차를 사본 적이 없는 데다 값비싼 물건 또한 사본 적이 없어서 할부 구입 자격이 없었다. 은행에서도 신용대출을 거절했다.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독신 여성이라는 점이 장애로 작용한 것이다. 모아둔 돈을 새 차를 사는데 털어놓고 싶지는 않고 대출받을 길은 없고 공경에 빠졌다. 하지만 나는 처한 상황과 은행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일단 빌린 차를 타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나는 멋진 차를 가진다 라는 자기 긍정을 되풀이했다. 그리고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새 차를 사야 하는데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고 털어놓았다. 3개월쯤 지난 어느 날 사업을 하는 한 여성을 알게 됐는데 그녀는 나를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 했다. 차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 처리해 줄게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신세를 진 적이 있는 은행원에게 전화해서 나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로 소개하면서 최고의 보증을 해주었다. 그로부터 사흘 만에 나는 멋진 새 차를 몰게 됐다. 나는 이 모든 과정에서 크게 흥분하지는 않았다. 이 과정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새 차를 구입하는데 3개월씩이나 걸린 이유는 내가 이전에 할부로 물건을 구입해 본 적이 없었고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두려움을 떨치고 한 단계 나아가기까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은 이미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인다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변화의 토대가 되어 놀라운 결과를 낳을 것이다. 최소한 한 달간 이 말을 계속하라. 이제 종이 한 장을 꺼내어 윗부분에 나는 나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땡땡땡땡 라고 써라. 다양한 방법으로 이 문장을 써보라. 하루 종일 그 문장을 읽고 새로운 방법이 떠오르면 죄송해요. 아침에 이렇게 하품이 항상 나는지 그 문장을 읽고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면 첨가해도 좋다. 파트너와 같이 해도 좋다. 손을 잡아 번갈아 나는 나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인다 라고 말을 해도 좋고요. 어떤 문장이든 뒤에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새 차를 가지게 될 것이다. 항상 이렇게 말을 하래요. 이 훈련의 가장 큰 장점은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자신을 비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점이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라. 당신이 앞으로 가지게 될 것이나 하게 될 일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라. 아주 세세히 그려서 느끼고, 보고, 맛보고, 만지고, 들어보라. 당신의 새로운 상태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하라. 그들의 반응이 어떻든 간에 담담해지도록 하라. 지식을 넓혀라.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인식과 이해력을 넓히기 위해 독서를 많이 하라. 세상에는 배워야 할 지식이 아주 많다. 이 책은 지식의 통로로 가는 한 걸음에 불과하다. 관점을 바꿔보고 타인의 생각을 들어보라. 그들을 넘어설 때까지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공부하라. 지식은 평생에 걸쳐서 넓혀야 한다. 더 많이 배우고 알게 되고 실천하고 적용할수록 기분이 좋아지고 인생이 만족스러워질 것이다. 지식을 넓히면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네, 벌써 14분이어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학원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내가 살아가는 끝없는 삶의 가운데에서 모든 것은 완벽하고 온전하며 완전하다. 나는 자신을 지지하며 인생은 나를 지지한다. 내 주위에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 법칙이 작용하는 것을 본다.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배우고 지식을 넓힌다. 나의 하루는 감사와 기쁨으로 시작한다. 나는 하루에 일어날 일을 열정을 갖고 기대하며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여러분의 인생은, 내 인생은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이미 알고 있다? 네, 이미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나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일을 사랑한다. 나는 인생의 생명과 사랑과 기쁨의 발로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 네, 꼭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믿음의 한계를 두지 마세요. 오늘의 학원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자, 부자들의 성공 습관 시크릿입니다. 부자들의 성공 비밀. 오늘은 돈의 비밀이에요. Secrets of Money. 네. 마음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 클레멘트 스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비밀은 내게 대단히 충격이었다. 날 길러준 아버지는 부자란 남들을 벗겨먹은 놈이고 돈이 있는 자는 모조리 남을 속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난 돈에 관한 편견을 자주 들었다. 돈이 있으면 나쁜 인간이 되고 오직 사악한 사람만 돈이 있고 돈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식의 내가 무슨 록펠러인 줄 알아? 이것이 아버지가 흔히 내뱉던 말이었다. 그래서 나는 인생이 정말로 힘들다고 믿으며 자랐다. 클레멘트 스톤을 만나고 나서야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 클레멘트 스톤과 일할 때 그가 이런 말을 했다. 난 책이 엄청나게 큰 목표를 정했으면 해. 그걸 이루고 나면 좋아서 날뛸 정도로 그런 큰 목표 말이야. 당시에 나는 1년에 약 8,000달러를 벌고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다. 1년에 10만 달러를 벌고 싶습니다. 물론 나는 그걸 어떻게 해낼지 아무 생각이 없었다. 전략도 가능성도 없었지만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선언하고 그대로 이뤄진다고 믿고 그게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고 사람들에게 공언할 겁니다. 나는 실제로 그렇게 했다. 클레멘트 스톤이 내게 가르쳐준 한 가지는 날마다 눈을 감고 목표를 이룬 듯 상상하는 것이었다. 나는 10만 달러짜리 증서를 만들어서 천장에 붙여뒀다. 아침에 눈을 뜨면 처음 보이는 그것이 그 증서였다. 이런 식으로 내 의도를 마음에 떠올렸다. 그런 다음에 눈을 감고 10만 달러짜리 인생을 누리는 모습을 상상했다. 한 달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놀라운 아이디어가 생기지도 않았고 누가 내게 더 큰 수당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4주쯤 되자 10만 달러짜리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참 흥미롭게도 머리에 퍼뜩 떠오른 것이다. 내가 쓴 책에 이런 구절이 있었다. 책 한 권에 25센트를 받아서 40만 부를 팔면 10만 달러가 된다. 저도 될까? 네, 내게 책은 있었지만 나는 이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 비밀 중에 하나는 영감이 떠올랐을 때 믿고 실행에 옮겨야 하는 것이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품이 한 번 하기 시작하면 계속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품이 옮겨지면 안 되는데. 나는 어떻게 40만 부를 팔아야 할지 몰랐다. 그러다가 슈퍼마켓에서 내셔널 인콰이어를 보게 됐다. 그전에는 100만 번은 봤으면서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잡지였다. 그런데 갑자기 눈에 띄인 것이다. 나는 생각했다. 사람들이 내 책에 관해서 알게 되면 분명 40만 명은 사서 볼 거야. 약 6주 후 나는 뉴욕 헌터 칼리지에서 교사 600명에게 강연을 했는데 강연이 끝나자 한 여성이 내게 다가와 말했다. 정말 멋진 강연이었어요. 인터뷰를 좀 하고 싶은데 제 명함입니다. 알고 보니 그 여성은 내셔널 인콰이어러에 글을 싣는 자유기고가였다. 환상특급에 나오는 테마 음악이 내 머리에 스쳐가면서
와, 이거 정말 되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다. 잡지에 기사가 나갔고 내 책 판매 부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내가 말하려는 건 내가 그 여성을 만난 사건을 비롯한 모든 사건들을 끌어당겼다는 점이다. 간단히 말해서 나는 10만 달러를 벌어들지는 못했다. 9만 2,327달러를 벌었다. 하지만 내가 침울해져서 효과 없잖아 라고 말했을까? 아니다. 나는 이거 정말 대단하네 라고 말했다. 그러자 내 아내가 말했다. 10만 달러가 가능하다면 100만 달러도 될까? 내가 대답했다. 모르겠지만 해보자. 출판사 사장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에 인쇄를 보내왔다. 와, 이 책이었군요. 네, 저도 이 책 봤는데. 그런데 서명 끝에 웃음 마크가 있었다. 사장 자신도 100달러짜리 수표에 서명하기는 그때가 처음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나는 경험으로 알게 됐다. 시험해보고 싶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시험해봤고 비밀은 정말로 효과가 있었다. 그때부터 나는 날마다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아, 저도 그러면 40만 불을 25센트 책 한 권에 25센트? 25달러도 아니고 나도 가능할 수 있게 끌어당김의 법칙. 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했다. 비밀을 알고 끌어당김의 법칙을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적용하지 못할 부분이 없다. 당신이 만들어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과정은 동일하고 이는 돈을 만들어낼 때도 똑같다. 돈을 끌어당기려면 부에 집중해야 한다. 돈이 부족하다는 점을 느끼면서 돈을 더 많이 끌어당길 수는 없다.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돈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집중하면 돈이 부족한 온갖 상황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돈을 끌어당기려면 반드시 풍족한 상태에 집중해야 한다. 당신은 생각으로 새로운 신호를 전송해야 하고 그 생각은 내게 지금 넘칠 정도로 돈이 있다가 되어야 한다.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미 원하는 만큼 돈이 있는 척 해야 한다. 그리고 해보면 무척 재미있다. 돈이 충분히 있다고 가장하는 놀이를 하다 보면 곧바로 돈을 기분 좋게 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돈이 당신 인생에 넘치기 시작할 것이다. 제게 멋진 이야기를 들은 시크릿 팀은 시크릿 웹사이트에 아무것도 적지 않은 수표 용지를 만들어뒀다. 그것은 당신을 위해 우주은행이 발행한 수표다. 당신 이름과 금액과 기타 내용을 적은 다음에 언제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보관하라. 수표를 볼 때는 이미 돈이 있을 때의 감정을 느껴라. 돈 쓰는 모습을 상상하라. 사고 싶었던 물건을 사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모습을 그려라. 얼마나 멋질지 느껴라. 구하면 이미 당신 것이 되므로 자신의 것이라고 믿어라. 시크릿 수표를 써서 막대한 돈을 불러들인 이야기는 수없이 많다. 이것은 실제로 효과가 있는 재미난 게임이다. 입니다. 오늘도 다음에 내일 거를 못하겠네. 어떡하지? 코로나 이후 달라질 4가지를 해야 되는데 네, 벌써 23분이 돼버렸어요. 제가 앞에 너무 떠들어버려가지고 그쵸? 이게 자꾸 창이 채팅창 어디 갔지? 나타나느라 네. 제 목소리 힐링이 될까요? 고맙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이 없었다면 제가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요. 네. 힘이 되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항상 여러분들의 힘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볼까요? 신의 시대 종식킴 패스트 코로나 에디터의 밑줄 요거부터 해볼게요. 신의 시대 종식시킨 패스트 코로나19는 패스트를 겪으면서 신의 시대에서 인간의 시대가 열렸듯 패스트로 인해서 르네상스가 도래됐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로나 이후 인간의 시대는 자연의 시대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속 가능성을 대수롭지 않게 봐선 안 됩니다. 하면 좋은 곳에서 이제는 경쟁력을 가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어느 정도 돌아가겠지만 절대 이전으로 완벽하게 돌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은 한 대 얻어맞고 멍한 기분인 상황에 가깝다. 이분이 이현재 전 경제부 총리래요. 코로나 이후 다음 10년이 결정된다. 코로나로 거대한 위기가 찾아왔지만 이는 곧 거대한 기회를 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한 대 얻어맞고 멍한 기분인 상황에 가까워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플 겁니다. 그러니 지금 상황을 이겨내서는 안 됩니다. 골이 깊을 거예요. 하지만 골이 깊으면 산이 높은 법이죠. 살아남는 기업은 기회를 잡을 겁니다. 이현재 경제부총리는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분은 외환위기 당시 비상경제대책위원회 기획단장, 금융감독위원장을 지내면서 기업 구조조정을 주도했습니다. 2000년 재정경제부 장관, 2004년 경제부총리를 역임하면서 신용카드 사태를 수습했죠. 자타공인 위기 해결사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포린의 애프터 코로나 비즈니스 전략 세미너. 네. 그래서 이 경제부총리를 섭외한 것도 코로나 이후 달라질 것들을 보기 위해서 위기 해결사로 불렸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그분 아닌가? 아닌가? 제가 IMF 시대 때는 어려가지고 네. 코로나 이후 달라질 4가지 여기까지 딱 하면 끝나겠다. 네.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했던 환경 문제와 위생 문제 같은 것들이 주요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지속 가능성이란 키워드가 최근 시장에서 중요해졌는데 여전히 사회공헌 활동처럼 하면 좋은 것으로 여겨졌다면 이제 기업의 경쟁력을 가르는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는 거고요. 미국과 중국으로 대표되는 G2 체제가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적대적인 관계처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사실은 공생 관계다. 중국이란 세계의 공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풍요로운 소비생활을 할 수 있고 미국이란 세계의 시장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그러네요. 경제 성장할 수 있죠. 적대적 공생 관계인 셈입니다. 코로나로 이 2개 국가가 큰 타격을 받았고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두 국가의 관계 역시 더욱 틀어지게 됐다. G2 체제가 여전히 작동할지 이들의 힘이 분산되면서 새로운 축이 나올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세계화와 지역화의 대결이다. Globalization, Localization의 대결이다. 사라, this article is about for things to change after corona. 그리고 네, 세계화의 흐름은 이제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진행이 됐고 이미 전 세계는 디지털 기술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화 흐름이 쉽게 사라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지역마다 차단벽이 생길 거고 이미 각 국가 간 이동이 제한이 됐어요. 기본적으로 사람과 물자가 오가지만 상황에 따라 차단벽이 쳐질 수밖에 없고 글로컬라이제이션 이게 세계화와 지역화를 합한 그런 말인가 봐요. 글로컬라이제이션. 국가가 보상할 겁니다. 코로나 위기로 각국 정부의 역할이 커졌고 정책 성패에 따라 위상도 달라졌다. 국가가 데이터베이스를 동원해 개인의 행동 반경까지 들여다보는 걸 용인하는 분위기가 생겼을 정도죠. 그렇죠. 코로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걸 다 용인을 하고 있죠. 네. 앞으로의 기업과 민간은 국가의 힘에 맞서 자유와 창의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도 직면을 하게 됐고 특히 세계화 흐름의 주역인 디지털 테크놀로지 세력과 지역화의 핵심인 국가 간 긴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28분인데요.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더 읽어볼게요. 이거 굉장히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위드 코로나가 됐죠. 이제 나가보면 사람들이 다 지쳐서 그냥 위드 코로나로 여기에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코로나를 끝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것. 이 시점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